안녕하세요. 공간산책입니다. 오늘은 서울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에서 인사드립니다. 원래는 4번 출구로 나가려고 했는데 공사 중이라고 하니 5번 출구로 나가야겠습니다. 5번 출구로 나와서 뒤돌아 직진하면 되는데요. 오른쪽에 공원 입구가 나올 때까지 잠깐 걷겠습니다. 이미 독립문역에서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안산 자락길입니다. 요즘 이곳이 꽤나 유명해진 것 같은데 안산 자락길은 코스가 다양하기도 하고 저 같은 저질 체력도 무난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이라 꼭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안산 자락길 이미 다 가보셨다고요? 그러실 줄 알고 마지막 코스에는 또 다른 멋진 공간과 이어지는 길까지 소개해드리려고 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안산 자락길 표지판이 가리키는 곳으로 직진하겠습니다. 계단을 따라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꺾으면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이 나옵니다.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가 담긴 곳인데 오늘의 맑은 하늘, 아름다운 풍경과 대조되어 괜시리 가슴 한켠이 시려오네요. 이번 주에 광복절도 있었던 만큼 시간 나실 때 꼭 한번 방문하시어 애국 선열들의 넋을 기리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지나서 계단을 따라 올라가고 오른쪽 길로 가다 보면 이진아 기념 도서관이 나옵니다. 그리고 도서관의 오른쪽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안산 자락길 표지판이 보이네요. 안산 자락길은 바닥도 잘 관리되어 있고 무엇보다 경사로가 완만해서 누구나 쉽게 오를 수 있습니다. 길을 따라 계속 걷다 보면 안산 자락길 지도가 보이는 표지판이 나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길이 안산 자락길이고 데크 계단을 따라 올라가시면 오늘의 트레킹 코스가 시작됩니다. 계단길을 따라 올라가면 갈림길과 함께 표지판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능안정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표지판이 나오면 능안정 아시겠죠? 처음에 안산 자락길에 대해 들었을 때 저는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곳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산 이름이 안산이더라고요. 저만 그렇게 생각한 건가요? 아, 양궁 선수 중에도 안산 선수가 있죠? 그 선수와도 안산 자락길은 아무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상한 소리는 그만하고 갈림길이 나왔으니 왼쪽 능안정으로 가겠습니다. 트레킹 시작 지점에서 10분쯤 걸어 올라오니 화장실이 있습니다. 다음 화장실은 3.2km 떨어져 있다고 하니 여기서 화장실을 쓰시고 출발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데크길을 따라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오늘은 오후 4시쯤 트레킹을 시작했는데요. 나뭇잎 사이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이 참 예뻤습니다. 그리고 해가 점점 저물고 있는 시간대라 햇볕도 너무 강렬하지 않아서 걷기에 참 좋더라고요. 처음에 지나왔던 데크길 초입이 보이네요. 경사가 완만해서 많이 올라오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습니다. 괜히 뿌듯합니다. 중간중간 귀여운 벤치들도 있어서 쉬어가기 좋습니다. 숲이 울창해서 서울이 아니라 강원도 숲속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하늘도 새파랗고 너무 맑은 날씨였어요. 워낙 편안한 길이어서 전혀 높이감을 눈치채지 못했는데 엄청 높은 다리였습니다.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기가 강원도인가 잠깐 의심했지만 도심뷰를 보면서 다시금 서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멋진 바위와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들을 바라보며 마음만은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또 안산 자락길 곳곳에는 벤치와 테이블이 있어서 휴식을 취하거나 가벼운 간식을 먹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갈림길에는 표지판이 없네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바닥에 화살표를 따라 뒤돌아가면 됩니다. 이곳이 3.2km 떨어져 있다던 화장실입니다. 금방 오죠? 저는 계속 직진해서 능안정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조금 걷다 보니 갈림길이 나왔는데요. 이번에도 당연히 능안정 방향으로 가야 하지만 여기까지 올라온 김에 전망대는 한번 보고 가야겠죠? 전망대로 가려면 계단으로 올라가라고 되어 있지만 데크길로 가도 전망대가 나옵니다. 계단은 직선으로 올라가는 길이고 데크길은 지그재그로 올라가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단으로 올라가면 촬영하다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데크길로 가야겠네요. 여러분들은 다리 근력을 키우시기 위해 꼭 계단으로 전망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사실 1분도 안 걸립니다. 장엄하게 솟아있는 인왕산의 모습과 빼곡히 들어서 있는 아파트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저 멀리 청와대가 보이네요. 경복궁도 보이고요. 전망대를 다 둘러보고 계단을 따라 내려갑니다. 계단을 내려와 우측으로 가다 보면 갈림길이 나옵니다. 이제는 다시 능안정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이번 표지판에는 능안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보이시는 길 어느 길로 가셔도 한 곳에서 만나니 원하시는 길로 가시면 됩니다. 저는 이번에도 촬영을 위해 데크길로 맑은 날 오후의 하늘 정말 멋지지 않나요? 하늘만 51,119번 촬영했었는데 다 보여드리면 지루해 하실까봐 예쁘게 나온 영상 위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산 자락길 꼭 오셔서 예쁜 숲과 어우러진 하늘 풍경 많이 보고 가세요. 길을 따라 올라오시면 제가 오늘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능안정이 나옵니다. 올라오시느라 힘드셨던 분들은 여기서 잠깐 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기본적인 에티켓은 지켜야겠죠? 이제 숲속무대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조금만 걷다 보면 산스장이 나옵니다. 산스장이 뭐냐고요? 산속 헬스장. 산스장 옆에는 이 계절에만 볼 수 있는 참나리꽃도 예쁘게 피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산 정상이 봉수대입니다. 저는 오늘 가벼운 트레킹을 하려고 나왔으니 정상까지는 올라가지 않고 다른 멋진 곳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절대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길을 따라 걷다 보면 갈림길이 나오는데요. 등산객분이 내려오시는 길이 봉수대 방향입니다. 저는 가장 왼쪽에 데크길로 가겠습니다. 곧바로 작은 전망대가 나왔습니다. 이쪽은 여의도 방향이네요. 확실히 이쪽의 뷰는 아파트보다 높은 빌딩이 많습니다. 다시 가던 길을 걷다 보면 안산천 약수터가 나옵니다. 안산천 약수터의 물은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목이 마르신 분들께서는 이곳에서 잠시 목을 축이고 가시면 좋겠네요. 약수터를 나와서 왼쪽 데크길을 따라 걷겠습니다. 갈림길에서는 오른쪽 길, 무악정 방향으로 갑니다. 조금만 올라오면 무악정에 도착합니다. 능안정보다 화려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저는 소박했던 능안정이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수수한 취향인가 봅니다. 무악정의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앉을 자리가 있어 잠깐 쉬었다 갈 수 있습니다. 무악정을 내려와서 왼쪽의 계단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드디어 점점 키 큰 나무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근두근합니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산스장과 울창한 나무 뷰. 여기서 운동하면 없던 병도 사라질 것 같습니다. 산스장 옆에 옥천 약수터는
음용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길을 떠납니다. 갈림길에선 오른쪽 길인 연흥약수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드디어 안산 자락길의 명물인 메타세콰이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안산 자락길은 메타세콰이어 숲길을 보러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숲길이 정말 좋으니 꼭 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안산 자락길 홍보대사 같지만 저는 안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아내가 잠깐 경기도 안산에 살아서 울창한 나무들 사이에서 마치 숲의 요정이라도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제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 봅니다. 길을 따라 조금 더 내려오면 치유의 숲길 표지판이 나오고 오른쪽에 있는 나무 계단을 따라 내려오면 제가 안산 자락길에서 가장 좋아하는 해먹이 등장합니다. 해먹은 관리가 깔끔하게 되어 있어 누구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해먹에서 낮잠을 자보지는 못했지만 그냥 누워서 메타세콰이어 사이의 하늘을 올려다 보는 것만으로도 일상 속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기분이었습니다. 현실에 치여 마음이 답답하신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더 누워있고 싶었지만 다른 곳을 가야 하기에 아까웠던 길로 다시 올라가서 계속 걷겠습니다. 하늘색 작은 다리를 지나 왼쪽으로 꺾어 작은 오솔길 쪽으로 내려갑니다. 걷다 보면 좁은 나무 계단이 보이는데 이 계단을 따라 내려갑니다. 계단을 내려오면 이번에는 잣나무 숲이 보입니다. 잣나무는 메타세콰이어처럼 키는 크지만 가지도 더 많고 표면이 소나무처럼 거칠어서 조금 더 한국적인 느낌입니다. 조금 더 걸어가면 다른 메타세콰이어 숲길이 나옵니다. 이쪽 숲은 벤치가 있어서 올 때마다 사람이 많았는데 오늘은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저도 아까 해먹에서 잘 쉬었기 때문에 구경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지하철역 근처에 이렇게 멋진 숲길이 있어 잠시 사색을 하며 산림욕을 즐기고 또 좋은 공기도 마실 수 있어 정말 좋았습니다. 이제 슬슬 내려갈 시간입니다. 갈림길에서 아래 계단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숲속 무대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갈림길에선 아래쪽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도로가 보이면 왠지 자락길이 끝난 것 같은데 오른쪽으로 꺾어 조금 더 내려가면 제가 좋아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번 코스에서 해먹 다음으로 제가 좋아하는 곳입니다. 크기는 작지만 신비로운 분위기의 공원 겸 쉼터인데요. 도로를 따라 내려가다 오른쪽으로 빠지는 길로 들어가면 됩니다. 바로 연희 숲속 쉼터입니다. 연희 숲속 쉼터를 경유해서 홍제동 인공폭포를 보러 가는 것이 오늘의 마지막 코스입니다. 갈림길에서 계단으로 내려갑니다. 키 큰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던 안산 자락길과는 또 다른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가보시면 왠지 모르게 공간이 촉촉한 느낌이 드실 텐데요. 여기서도 숲속 요정이 나올 것만 영상으로 분위기가 담겨지지 않는 것 같아 아쉽네요. 안산 자락길 오시면 이쪽 코스 꼭 추천드립니다. 걷다가 보면 작은 다리가 하나 나오고 다리 밑으로는 시냇물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숲을 위로 아른하게 비치는 햇살이 어우러져서 독특한 풍경을 자아냅니다. 다리를 건너고 길을 따라 내려오시면 맑은 시냇물과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풍경을 볼 수 있는데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옛날로 돌아간 것 같네요. 길을 따라 나오면 드디어 현실, 아니 홍제천으로 나오게 됩니다. 돌다리를 건너다 보면
저 멀리 보이시나요? 저기 보이는 곳이 오늘의 종착지입니다. 산책로를 따라 폭포가 정면으로 보이는 곳까지 갑니다. 아까 지나왔던 물레방아도 보이네요. 드디어 홍제동 인공폭포 앞에 도착했습니다. 비록 인공폭포이지만 규모가 엄청납니다. 저기 살짝 무지개가 보이시나요?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겁니다. 다들 보신 거 맞죠? 폭포 운영 시간입니다. 폭포를 바라보며 쉴 수 있도록 홍제천 산책로에 벤치와 테이블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직진해서 도로 위로 올라가면 오늘의 코스는 끝납니다. 오늘은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된 숲길로 저 같은 초보자도 쉽게 트레킹할 수 있는 안산 자락길에서 연희 숲속 쉼터를 지나쳐 홍제동 인공폭포로 마무리하는 코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경사길을 올라와서 대로변 방향으로 길을 건넙니다. 사거리 교차로가 나올 때까지 직진해 주시고 오른쪽 횡단보도로 건넙니다. 길을 건너 계속 직진하시면 오른쪽에 마트가 하나 보이는데요. 마트 앞 서대문구 보건소 별관 정류장에서 7021번, 7713번, 그리고 7738번을 타시면 홍제역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